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제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가을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멀리 떠돌아다니네요. 이사장님, 오늘 재단 이사회 회의 자료와 학교 운영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지만 제 시선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죠. 언니, 큰일 났어요. 동생이 위독하대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때 전화를 받고도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뤘는데 그게 영영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날 밤 홀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죠. 사업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도 전 정신없이 달렸어요.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렸죠. 그렇게 회사는 커져갔고 재산은 늘어났지만 제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학교 전경 사진을 바라봅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교정과 생기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10년 전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학교와 재단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우리 아이들만큼은 반복하지 않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세운 곳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인성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세우신 고등학교에 붙었다고요. 작년 겨울 손주 민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축하 인사만 전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요. 내가 세운 학교가 정말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손주는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 비서, 잠시만 들어와 주세요.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자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이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을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멀리 있었던 걸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제가 이순자 이사장이 아닌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되어야겠네요. 김 비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의 낙엽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변화의 시작, 새로운 결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낯선 모습에 저와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에 즐겨 입던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으니 낯설기만 합니다. 김 비서가 구해준 옷이에요. 머리도 수수하게 묶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맨 얼굴로 거울을 바라봅니다. 이제 좀 청소부다워 보이나요?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반말로 불러주세요. 청소부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쓰면 이상하잖아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으시겠어? 어색한 반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라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멀리서 민호를 찾아보려 했지만 수많은 학생들 속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청소 아주머니세요? 행정실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누구 소개로 오셨대요? 그냥 일자리를 찾다가 왔어요.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어요. 나이든 청소부 하나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며 하나하나 결정했던 공간들이에요. 창을 크게 내서 햇살이 잘 들어오게 했고 복도도 넓게 만들어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복도 구석구석은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야, 청소 아줌마, 여기 좀 치워주세요. 한 교사가 커피를 쏟아놓고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 없이 닦아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살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학교 곳곳을 살폈습니다.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오가며 이곳의 실체를 보았죠. 제가 꿈꾸던 학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은 성적과 입시만을 강조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뚜렷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시죠? 여긴 명문학교라고요. 교감 선생님의 매서운 꾸짖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세운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마음에 무겁게 짓눌렸어요. 특히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 어머니죠.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좀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보니 먼지 묻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더 지내야 할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청소부 할머니로 학교에 갈 겁니다. 우리 민호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꿈꾸던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노곤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늘처럼 땀 흘려 일한 적이 얼마만인지, 이렇게 진실된 하루를 보낸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민호의 일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혼자 급식을 먹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복도 청소를 하던 중 민호의 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교실에서 아이들의 대화가 새어나왔어요. 야, 민호야. 너네 집 할머니가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며? 근데 왜 한 번도 안 오시냐? 다른 이사장님들은 다 자주 오시던데. 한 아이가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바쁘셔서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네 할머니 우리 집에서 하는 학부모 모임에도 안 나오시던데? 돈만 있고 가족은 안 챙기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말에 민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쓰레받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꾸짖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만해.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민호가 조용히 말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청소하던 김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 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얼마 전에는 체육복을 감추어둔 누군가를 찾느라 한참을 헤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학교에서 내 손주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들어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괜찮니? 학교 생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말투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어머, 민호가 청소부랑 친하게 지내네. 역시 재단 이사장 손자가 아니야. 청소부랑 어울리고 너네 할머니도 이러시나 보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 청소부 주제에 뭘 안 된다고 그래요? 할머니나 청소나 하세요. 아이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장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날 저녁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민호의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 민호라는 학생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아, 네.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애들이 장난치는 거겠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소나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의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교육의 현장이었나요? 학생이 힘들어하는데 그저 장난이라고 넘기는 게 올바른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만든 학교에서 내 손주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괴롭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금방 갈게. 오늘도 이렇게 비밀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더는 방관자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언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대로 민호를 두고 볼 순 없어요. 내일은 꼭 교장 선생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아침 일찍 교장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했어요. 더는 민호의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교장은 책상 위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군요. 무슨 일이시죠? 교장 선생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청소는 다 하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바쁜데. 학생들 일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말에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부 일이나 하시지. 학생 일에 왜 참견하시나요? 3학년 이민호 학생이 친구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민호라면 재단 이사장님 손주 말씀이시죠? 그 학생 일은 담임 선생님이 잘 살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놀리고 체육복도 감추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난이라고만 하시더군요. 교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어요.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시는 거죠?
학교 운영에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청소뿐입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이건 학생의 안전과 인성 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이대로 두면 그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힘들어하는데 어른들이 모른 척하는 게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멀리서 민호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너네 할머니는 진짜 우리 학교랑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냥 돈만 대고 다른 데 사시는 거 아니야? 아이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이사회 긴급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석하는 학교 행사도 준비해 주세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제가 꿈꾸던 학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진정한 교육이 뭔지 보여줘야겠어요. 이사장님,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네, 이제는 때가 됐어요. 우리 민호도 다른 학생들도 더는 이런 식의 교육 속에서 자라선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청소부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지켜봤던 가족들과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겠죠. 어머니, 내일 학교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내일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아침부터 학교가 분주했습니다. 재단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교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술렁거렸죠. 오늘은 청소를 특별히 깨끗이 해주세요. 재단 이사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행정실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청소부 역할을 하는 날이니 정말 깨끗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당을 청소하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현수막이 걸리고 의자가 정렬되고 무대도 새로 꾸며졌습니다. 재단 특별 이사회 및 학교 발전 보고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네요. 야, 너네 할머니도 오신대? 복도에서 민호에게 묻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바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저를 기다렸을까요? 청소부 할머니, 이쪽도 좀 닦아주세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래요. 이사장님이 직접 오신다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뵀는데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학교 이사장님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죠. 돈만 대고 학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선생님들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제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오후가 되자 학부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왔네요. 남편과 며느리가 강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오실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실까? 늘 바쁘시다고만 하시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정말 깨닫는 것 같아요. 강당이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재단 임원들도 속속 도착했고 교장 선생님은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자, 이제 곧 시작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감 선생님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강당 뒤편으로 향했어요. 아직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구석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자리는 어디죠? 앞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앞자리로 가보자. 어머님 안 오시면 우리라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행사 시작을 알리네요.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뒤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과 내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 진학률은 98%를 기록했으며 교장의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성적과 진학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있게 해주신 재단 이사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그때였습니다. 재단 상임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의 말을 끊었어요. 이순자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며 이사장을 찾았죠.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채로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청소부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상임이사가 그의 말을 막았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신 이순자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앞줄에 앉아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청소부가 어떻게... 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재단 상임이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한 달간 청소부로 위장하여 우리 학교의 실상을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우리 모두와 나누고자 하십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잊고 있던 것,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제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나는 동생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먼저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이 학교를 세운 것도 늦게나마 제가 깨달은 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강당은 물을 들은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학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성적과 입시만을 강조하고 약한 학생은 무시되고, 그리고 제 손주마저. 민호를 바라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저는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제야 그걸 인정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뛰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맞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제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힘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청소부 할머니였다니. 민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꽉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우리 넷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해해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어요. 늦지 않았어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교장과 교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달라질 겁니다. 성적만이 아닌 진정한 인성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면서.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해요. 강당에서 따뜻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인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사임했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성적과 입시만을 강조하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죠. 이사장님, 새로운 인성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제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할머니, 점심 식사하러 왔어요. 민호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 우리 손주가 왔구나. 이제 할머니랑 점심 먹으러 가자. 민호의 손을 잡고 교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더 이상 차별과 무시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성적만이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녁에 시간 되시죠? 점심 식사 중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요리할 거야.
어머, 어머니가 요리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멀리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후에는 지역 뉴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나 봐요. 청소부로 위장의 학교를 살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만이 아닌 마음을 키우는 일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퇴근하시나요?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응, 이제 가봐야겠어. 오늘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가 있거든.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부 시절 몰래 찍어둔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아요. 제 곁에는 가족이 있고 우리 학교에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온 가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는 여정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가 그리는 드라마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성적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가족관계, 학교에서 성적만을 강조하며 잃어가는 인성교육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과 가족들의 감동적인 화해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